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두려움 구간으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계속해서 극심한 공포 구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이 고용지표 발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그 전보다는 두려움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확실히 두려움을 떨쳐낸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두려움 구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약간 개선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22포인트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중립 구간으로까지 향해 갈 수 있을지 조금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데에서 고무적인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될지 내일의 코인에서 같이 한번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섹터별 흐름은 어땠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훅 치고 내려간 하나의 그래프가 보이죠. 이거는 바로 게임 섹터를 얘기해주는 선입니다. 게임 섹터는 이 일주일이 시작됨과 동시에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 차례 약간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그보다도 더 내려온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37%나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 있죠. 이 하늘색 선은 약간의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주 초반에는 심하게 내려가는 모습, 일주일 전 대비해서 40%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기도 했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많이 보신 분들은 색깔만 봐도 이제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 하늘색 선의 주인공은 바로 RWA가 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누구보다 무섭게 내려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는 오히려 일주일 전 대비해서 가장 상승률을 높게 기록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 3% 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잘 지켰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WA를 이어서 그 다음 파란색 선은 밈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있는 AI도 소폭이지만 아슬아슬하게나마 상승률 이뤄내면서 0.01%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올랐다.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 같이 한번 점쳐봐야겠죠. 청산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무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밑에는 일단 진하게 노란색 단무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여기는 지금 60.7K 부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단무지를 잡아먹으러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치면 이 밑에 있었던 청산 물량들을 잡아먹으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아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먼저 내려갔다가 후에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은 약간 무쌈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무지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이 부근은 62.5K가 되겠습니다. 60.7K로 내려갔다가 유동성을 잡아먹고 62.5K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시를 해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조금 더 청산 물량이 쌓이면서 위로 자석처럼 62.5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60K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양방향으로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산 물량에서 힌트를 조금 얻어볼 수 있듯이 그래도 이제는 60 위에서 청산 물량들이 쌓여간다라는 데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앞자리 5는 벗어났는데 과연 주말까지 이를 잘 지킬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조금 필요하겠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도 같이 만나볼 예정이니까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자, 1시간 전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약간 오락가락하고는 있지만 61,300달러 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62K까지 빠르게 더 돌파해주는 모습이겠죠. 어제 잠깐 반등했을 때 돌파하는 정도에 그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1,700달러 드디어 넘어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5% 넘게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더 움직인다면 그 위로 1,80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로 짙은 녹색 띄고 있죠. 1.08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솔라나도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에서 살펴봤다시피 일단 80달러까지는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더 딛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딸릴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기는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전략을 세워두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 전문가님께 이것도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와서 시장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여태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셨다면 이번 주말부터는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그 전보다는 수월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의 코인 정진욱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주식시장과 다르게 코인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떠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만큼 그 매수세 그리고 그 자금들이 코인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주 동안은 또 하락의 저점으로 한번 또 갱신을 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주요 쟁점으로 해가지고 또 뉴스 이슈거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 통해서 또 차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소외감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지금 물론 주식도 약간씩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태까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왜 저렇게 못 오를까 참 답답하게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든 때가 있는 법이죠. 작년에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활짝 웃고 있을 때 주식 시장은 암울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그때는 언제 올 것인가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힌트들을 얻어봐야겠죠. 전문가님은 어디에 시선 두고 있으실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시장이 완전히 이제 그 암흑기에서는 살짝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요, 착각이십니다. 진짜요? 아직 기술을 날리시는데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냉정하게 차트를 보면서 네. 여러 가지 뭐 전쟁 이슈가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온다 한들 아직은 저점이 아직 갱신이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관점을 보고 있는데요. 네. 매주 나와가지고 이런 관점들을 올곧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가지고 온 이슈도 뭐 비트코인 유입과 유출 아무래도 유출만 됐지만은 이 유입이 또 어느 코인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코인 자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똑같을 겁니다. 지금 손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손실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내가 마냥 그냥 들고만 있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차트를 통해서나 이슈들을 들고 와가지고 조금 대응책을 드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뒤에 차트를 통해서 그런 방법들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성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차트 안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조금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부터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앞자리 6을 조금 버티려고 한다, 지켜주려고 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으신 거죠? 아무래도 제가 2주 전부터 요거 58.2K 요거 있죠. 요거를 계속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표시해 둔 게 이때 이제 저점 갱신과 별개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던 자리였습니다. 58.2K가. 물론 순간에 청산가로 인해서 57K까지 떨어졌었지만은 58K가 주요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었고 이 구간을 통해서 일시적인 반등을 해서 현재 61K 이루고 있죠. 그렇죠. 네, 61K를 이루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내리는 부분을 조금 방어를 하고 약간의 상승대 비트코인과 같이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65K까지는 노려볼 만하다. 근데 중요한 게 65K까지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게 추세 전환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맞죠. 제가 위에 상단 부분에 65K와 66K를 그어둔 이유가 큰 하락으로 한 번 더 저점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금들이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이 58K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들이 63K에서 66K 이 부근에서 조금 해소가 돼야 충분히 하락을 하고 이제 드디어 저점을 갱신한 뒤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제가 2주 동안 58.2K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매수세가 확실하게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어온 매수세가 63K부터 지금부터 61K 그리고 62K까지 어제까지 좀 보였거든요. 반등이. 네. 그 부분이 63K와 65K를 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이제 58K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차익 실현에 지금 나스닥도 좀 차익 실현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저점 57에서 58K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흡수했었던 유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 저항선을 확실하게 뚫어낼 만큼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다. 뭐 물론 뚫어내준다면 우리야 너무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흡수한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거래량, 거래 대금이 예전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세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저점을 경신해야 된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조금 많이 아래쪽으로 열어두시면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겠거니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정신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일봉으로 살펴봤으니까 조금 더 단기적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시죠. 4시간 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는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어디에서 움직일까?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의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그대로 올라가 주느냐. 그리고 제가 방금 지금은 4시간 봉이지만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 65K 이 부분을 다시 4시간 봉에서 보는 건데 이 부분을 터치해 줄지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을 터치해주면은 강한 하락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현재 3분기가 시작된 7월이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상승세가 보여주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현재 62K를 도달했기 때문에 58K에서 유입된 이 매수세가 63K와 66K 사이에서 해소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들어온 매수세를 타고 아마 개미분들이나 뭐 알트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을 같이 내가 좀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시기로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많이 이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손실 보신 분들이 손실을 덜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앵커님도 뭐 다른 코인 투자 여러 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손실을 봐서 내가 좀 덜어내기 힘들더라도 지금 뭐 알트 코인이든 메이저 코인이든 현물이건 선물이건 이런 구간에서 내가 조금 더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손실 방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락을 했을 때 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매수세가 들어온 기관급들도 그렇고 이제 매수세가 58.2K 들어온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어디까지 체크가 되는지 제가 이 부분을 63K에서 66K라 설명드렸고 이 부분에서 같이 매수세를 좀 털어낼 수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63에서 65K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보유한 코인들이 아직까지도 큰 손실권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조금 물량을 덜어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 1월 제가 1일봉으로 보면은 70.5K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네. 상승을 해서 저항을 뚫는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뚫기 힘든데 반대로 정말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생겨나서 네. 70.5K를 터치를 한더라도 드디어 반등이다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쵸.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현재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그대로 들고 있다? 그럼 완전 바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량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손실 또는 수익 중인 코인들을 무조건 털어내야 된다.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인 입장과 장기적인 이 매도자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확연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반등을 했다고 해서 그 반등을 이제 66K와 70.5K를 나눠서 이 부분을 정말 이제 반등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나타나는 반등세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님 말씀의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밑으로 더 많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의 물량을 조금 털어낼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죠. 지금 큰 손실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내려가면은 더 커지고 마음만 아파지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 반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상세한 방법이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시장에 조금 햇빛을 한 줄기 비춰주기 시작한 게 케비노 씨의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연설에 나와서 그래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약간씩 무언가의 희망은 조금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인물로 좀 나온 케빈 워시가 이제 좀 취임을 하고 본격적인 행동을 바로 보여줄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좀 소극적으로 좀 가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현재 연설로 봤을 때는 쉽게 어떤 연준의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좀 소극적인 발언만 그리고 행동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발언이나 연설을 보기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정말 중요한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 이 금리적인 부분에서는 따로 언급도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말들은 뭐 이미 왔었던 물가 인상에 대한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부분이 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만 하겠다라는 입장만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케빈 러시가 어떤 특별한 스탠스를 보이지 않는 행동이 장기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7월 한 달 동안은 물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8월에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나 그런 관련해서 좀 크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케빈 허씨는 정말 말 그대로 신중함에 신중함을 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 하나하나도 정말 아끼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특히나 금리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회의실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워씨의 입에서는 힌트를 얻을 수가 없네. 그러면 경제지표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라면서 지금 시장의 시선이 경제지표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어젯밤에 발표된 물가지표에 갑자기 또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어제 발표됐던 게 물가지표가 아니라 고용 데이터였죠. 이렇게 조금씩 우리 시장에 그래도 힘을 실어줄 만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케빈 허씨도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의 스탠스를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FOMC 이후에는 케빈 허씨가 또 어떤 달라지는 말들을 보일 것인지 그 뉘앙스를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과 리플, 이제는 조금 별개다,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리플과 관련해서는 답답함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이 리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기관들의 자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가격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약간 손을 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이번 주에도 좀 굵직굵직한 핫 키워드를 또 들고 온 이유가 특히나 또 리플을 찝어서 말을 한 이유가 매주 리플 관련해서 문의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고 케빈 허씨나 뭐 고용지표나 어제 발표한 그런 물가지표나 고용지표들을 통해서 생각보다는 뭐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호재나 아니면 코인에 대해서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이 리플 아무래도 좀 문제가 많은 코인이라고 드디어 이제 좀 상승을 언제까지 하락만 보이고 상승은 언제 하냐라는 물음이 많아서 좀 찝어서 들고 왔는데요. 네. 리플 올라가면 좋죠. 예. 저도 뭐 리플 좋게 보는 코인인데 네. 아무래도 리플의 대항마인 솔라나가 또 최근에 뭐 스테이킹이나 아니면 수수료적인 문제에서 또 개선이 많이 됐고 아무래도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미뤄지는 부분에 있어서 솔라나 쪽으로 자금도 대거 유입이 됐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 솔라나 기반에서 여러 알트코인 또 수익을 많이 봤었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플은 드디어 솔라나한테까지 밀려서 드디어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나? 라고 좀 많이 물으십니다. 현재 일단은 1,600원 선을 좀 살짝 회복을 하고 1,700원 선까지 올라가나라는 좀 추측을 하고 계실 건데요. 리플이 현재 동향이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뭐 국제 송금에 관련해서 수수료도 싸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관과 연계해서 클래리티 법안과 같이 협업이 돼가지고 좀 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상황을 좀 도모를 하고 있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USDT나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리플랩스에서도 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쪽으로 시장을 조금 더 개척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클래리티 법안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큰 상승을 바로 오르기 힘들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많이 유출세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근데 반면에 리플 매수자는 ETF 자금 유입은 또 반대로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리플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리플은 정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8년을 넘어서 2030년까지 보고 그리고 또 10년까지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단기 투자자분들은 조금 많이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타를 해가지고 빠져나오시면서
하시면서 다른 병행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다시 짚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리플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제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RLUSD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해가는 듯한 모습은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물 ETF를 통해서도 XRP로는 기관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기관들의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들어왔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잠깐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크게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그들을 조금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당장에는 많이 괴로울 수 있겠다. 전문가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도 이 리플과 관련해서는 잠깐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현물을 통해서는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물 등의 파생 상품 시장 내에서는 극도로 지금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려면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XRP와 관련된 향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ETF에 대한 얘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뭐 별개라 치고 이번에 조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서는 엄청난 자금들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 굉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초반에 방송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주식이 많이 내려가고 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의 하락에 대한 그런 자금들이 아무래도 코인 쪽으로 정말 많이 쏠렸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는 드디어 코인이 끝났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돌면서 코인이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코인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 쪽으로 많이 넘어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6월이 이때 아무래도 물가 압박이나 네. 뭐 전쟁 압박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금리 인상까지 케빈 러시가 말을 하는 바람에 6월에 자금의 유입에 대한 부분이 정말 약해졌다라고 수급이 가장 약한 달로 꼽혔었습니다. 네, 거의 뭐 최악의 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근데 이제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코인, 뭐 리플도 메이저 코인이지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많이 빠졌었고 그에 반면에 정말 장기적으로 보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가고 빠져나가는 거는 제가 또 뒤에 뭐 도미넌스 내는 걸 통해 말씀드리겠지만은 코인이 하락세는 맞습니다. 하락세는 맞고 하락한 만큼 저점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동향을 살펴서 내가 매수 그리고 매집을 이뤄 나가야 되는 계획을 좀 잡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서 ETF 자금이 유입이 없다. 그리고 뭐 많이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기관들이나 아니면 소수의 고래들은 꾸준하게 매수 그리고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절대 관가하면 안 된다라고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ETF의 자금 흐름들 저희 방송 통해서도 또 오늘의 코인 안에서도 많이 살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들이 빠져나갔다 보니까 나도 그냥 우리 시장 떠나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기 보유를 하고 있었던 보유자들이 매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돼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씩 그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캐치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도 분할로 조금씩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확 들어가자라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식으로 분할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리티법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일단 조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희망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8월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님은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기대를 두고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7월이 되기 전에는 이제 독립기념일을 앞세워서 그렇죠. 드디어 뭐 클래리티가 된다 안 된다를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그런 분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싹 다 사라졌는데 뭐 되면 좋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너무 맹신을 하고 또 중점으로 두고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시청자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런 하나의 이벤트, 물론 중대한 코인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긴 하지만은 이 이벤트를 통해서 단기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는 영향이 크게 막 미치지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나 아니면 관련된 코인들을 미리 지금 하락장에 매수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클래리티 법 많이들 논란이 되고 주목할 만한 법안이긴 하지만은 통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제가 써놓은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20일 주간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후에 뭐 올해 안에는 힘들지 않나 하지만은 뒤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터지면서 바로 뭐 성사될 수는 있긴 하지만은 당장의 이슈들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은 방향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뉴스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일단 조기 휴회에 들어갔었던 상원 그리고 하원 의원들이 7월 10일인가 13일 정도에 다시 돌아와서 복귀를 해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바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구심의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월에 여름 정기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입법 일정이 20일 정도로 너무 빠듯하다는 얘기 저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었죠. 과연 이 안에 지금 이렇게나 노이즈가 많은데 확실하게 일단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너무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조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대감을 너무 가져가시기보다는 그냥 추이를 조금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도 섣부르게 움직임 가져가시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확실한 타이밍이 나왔을 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뭔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올 한 해 그래도 이제는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 여태까지 그래도 무언가에 조금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이런 반감기 사이클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 조금이나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말이 많기는 했지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또 이 4년 주기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느 방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최근에 하락세가 드디어 저점 갱신을 하고 연 단위로 봤을 때 뭐 반감기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분들이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들고 와봤고요. 저번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반감기 통해 가지고 뭐 무조건적으로 맹신을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사이클대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도.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아무래도 많은 말씀을 해주실 만큼 제가 이제 반감기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와봤는데. 반감기 기준으로 4년 주기죠. 2028년까지는 아직 멀었으나 반감기 기점으로 500일 전과 후로 약간의 상승과 약간의 하락을 보였던 최저점과 최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왔다라고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각 24년 아무래도 가장 최근 24년 이후로 조금 약간의 500일 전으로 큰 상승을 보였었고 2028년 다음 반감기죠. 2년 뒤지만은 이 부분을 기점으로 500일 전은 큰 하락을 맞이하는 그런 비슷한 패턴을 계속 맞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무조건 맹신해라라고 말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무래도 지금 하락세,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다 한들 일시적인 것뿐이고 거래량만 보더라도 그렇게 좀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하락을 약간의 하락을 좀 보셔야 된다. 그 하락을 통해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클래리티 이런 큰 이슈보다는 차라리 차트적으로 보면서 좀 냉정하게 뉴스들로 흔들리지 마시고 집어드리는 부분도 참고하시되 이런 큰 틀에서 보시는 것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반감기 통해서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갖고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일단 반감기 사이클로그는 우리 시장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 구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저점 부근에는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죠. 지금이 완벽하게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서 이제는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하겠구나. 우리는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잘 버텨왔으니까 향후에 몇 개월은 그래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반기에는 조금씩 나아질 거다라는 시각들도 우세한 만큼 이렇게 차트의 흐름 안에서 통계학적으로의 이 가능성을 조금 더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향후 대응 전략들 저희 방송에서도 물론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 방송 시간 아닐 때 전략도 필요하시겠죠. 정보방의 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여기 안에서 조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차트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전반에 대해서 방향성을 조금 예측을 해봤다면 이제는 개별적으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세세하게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알트단에서는 어떻게 조금 가격적인 라인들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서는 좋은 얘기 많이 드렸었죠.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손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일시적인 하락 또는 약간의 하락을 통해서 지금 반등을 했다고 해서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건데 이더리움 통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1,500달러 이 부분 조금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매주 나와서 말씀드렸던 1,500달러 이 지지선인데요. 이 지지선이 지금 회복을 해서 아무래도 지금 1,750달러 지금 달랑말랑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랑 원래 움직임이 달랐었고 유동성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으로 약간의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간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조금 뚫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락으로 조금 수익을 드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통해서 지금 저점 이탈이 된다 한들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부분,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58K죠. 그래서 이 1,500달러 부분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조금 비유해서 조금 저점 이탈을 한다 한들 조금 많이 다시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크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얻으셔야지 지금 만약에 주간 오늘 아무래도 뭐 주봉 마감이나 아니면 일봉 마감을 통해서 지금 성급하게 들어가다가는 되려 하락을 통해서 손실을 크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1,500달러 부분과 1,750달러를 보시고 조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자, 박스 하나 더 그려왔습니다. 이 박스 안 그리고 싶었는데 워낙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자, 이 구간 많이들 보기 싫은 구간일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이제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은 1,540원을 추세대로 지금 한번 찍다가 지금 1,670원 그리고 1,700원까지 달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보통이라면은 지금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분할 익절을 하든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기준으로 지금 한번 털어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왜냐면은 추세대로라면은 저점이 한번 잡혀서 1,500원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리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1,600원 후반대에서 익절을 분할 익전이나 아니면은 좀 손절을 방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털고 반이라도 털고 주말 동안이나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까지 리플의 동향을 살피시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뭐죠? 이 부분은커녕 3,000원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요. 리플을 물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 차라리 그러면은 번 외의 돈으로 물을 태우지는 절대 마시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그런 걸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 리플 코인인데 너무 장기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자의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리플이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죽은 코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운용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리고 좀 크게 뭐 10년 동안 10년을 보고 매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손실 보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운용을 해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원 선에서 1,700원 선 오늘 저녁까지 1,700원 선을 좀 뚫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못 뚫으면은 1,600원 후반대에서 분할 익절, 분할 손절을 하시고 하방에 대해서 재매수를 들어가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히든코인 주피터죠. 아무래도 10%에서 20% 사이의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추천드릴 히든코인도 이번 주 주피터와 같이 조금 일주일 동안 동향을 살피면서 저점을 한번 잡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으며 솔라나 기반 계열이기 때문에 솔라나가 지금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오늘 한번 잡히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주피터처럼 조금 근간이 되는 코인들은 솔라나를 한번 동향을 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위험 부담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트레이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드리는 히든코인처럼 주피터랑 비슷하게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리고 오히려 여유롭게 들어가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익을 잃었을 때 경험치가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스크코인 2개 들고 왔습니다. 솔스티스, 얘도 솔라나 기반이죠. 아무래도 다른 솔라나 기반 코인들보다는 확연하게 좀 큰 상승을 정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이 조금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지지대 정말 강력합니다. 지지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700원대까지는 정말 이제 재매수 들어가기에 정말 좋은 코인인데 리스크 코인으로 지금 들어온 이유가 솔라나 대비해서 매수세가 정말 많이 급격하게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큰 하락으로 고점 잡히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뭐 히든 코인이야, 뭐 리스크 코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잡는 분들은 바보죠. 바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래 유입량이나 그리고 개미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천천히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솔라나 기반 코인인 만큼 700원대 저점을 확인을 하시고 오늘 저녁에 또 재매수를 해서 약간의 차익을 트레이딩하기에 좋은 코인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룸의 리플 하드포크된 코인이죠. 그래서 제가 매번 몇 번 리스크 코인을 들고 온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솔라나랑 다르게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빠진 만큼에 대비해서는 방어를 잘 해주었고 다시 약간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리스크 코인으로 스텔라룸을 들고 온 게 리플이 아무래도 매수세가 들어온다 한들 상승의 힘이 약한 거에 비해서 스텔라룸에는 방어를 잘 해주고 리플과 스텔라룸을 비교 서로 했을 때 스텔라룸이 훨씬 더 상승의 폭이나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강력하다는 거를 국내 차트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번외 해칭용으로 뭐를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스텔라룸 같이 하드포크된 리플 기반인 코인으로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히든 코인이나 이런 것들로 주간마다 수익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근간이 되는 코인이 무엇이며 이 기술력을 보고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은 이런 코인들을 통해서 차트 비교하는 건 어려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리플이나 거기에 나온 하드포크의 스텔라루멘을 비교해서 해칭용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셔라라고 들고 온 리스크 코인입니다. 그래서 요것들로 조금 운영을 하시면은 리플을 먼저 보시고 들어가기에 좋은 코인이고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약간의 단타죠. 하지만은 이것도 겁나시는 분들은 좀 히든 코인으로 해칭용으로 버시고 리플을 움직이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칭용으로 들고 온 코인인 만큼 조금 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연습이 될 거기 때문에 좋은 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테더 도미넌스 저번 주에 들고 왔지만은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극을 이뤘습니다. 예, 환율과 같이 정말 많이 상승을 이뤘는데요. 지금은 저 큰 저항이 잡혀 있다라고 딱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만큼 약간의 하락으로 들어온 이유가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런 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일시적으로 했는데 그와 동시에 테더가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저항대에 크게 걸리고 있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수급이 아무래도 코인의 저점을 좀 들어가는 리플도 있겠지만은 여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알게 모르게 개미들과 다르게 기관급들은 조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히든 코인을 통해서 제가 또 주간마다 좀 드리지만은 이런 동향이나 테더 도미넌스나 비트코인 도미넌스 정도만 보더라도 자금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테더 도미넌스는 고점의 저항을 막혀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현재도 약간의 하향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비트코인이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 자금 흐름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을 때 약간의 손절, 분할,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코인들 좀 설명드렸죠. 그와 동시에 그렇게 이번 주는 좀 운용을 하시면은 수익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 통해서 알트단에서 개별적인 코인들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 안에서의 전략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XRP 이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갈 구멍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의 손실을 좀 덜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셔야겠죠. 욕심을 낼 구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단타에 능하다라고 하신다면 리스크 코인으로 가져오신 코인들 이에 대한 전략들을 받아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떠안고 있는 코인들인 만큼 손절의 이 가격을 정확하게 조금 설정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대응을 하면서 나의 다른 쪽에 있는 손실들을 메우는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 코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테더 도미넌스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 들죠. 테더 도미넌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더가 조금 내려옴직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그래도 비트코인이 자리를 잘 지켜줄 가능성은 있다는 점 체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 코인들을 만나봤지만 얘는 나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에 대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도 결국에는 시장이 아무리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은 어디에서 안정성을 좀 찾아볼까요? 오늘은 좀 깜찍한 게 생겼는데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오늘의 히든 코인도 J입니다. J 코인이고 솔라나 기반 코인인 만큼 약간의 상승을 볼 수 있는 코인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피터와 비슷하게 한 주 동안 바라보시면서 저점 아무래도 현재 1,000원대 초반에서 1,000원 중반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10%에서 20% 정도 익절을 하시면 아주 좋을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여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워낙 현재 자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수수료조차도 한 일주일 동안 봤을 때 급격하게 상승했던 솔라나 기반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방어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10%에서 30%면은 굉장히 주간마다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개를 부린다고 해서 이 부분 지금 저항대
이탈했다고 해서 아깝다, 뭐 다시 재진입한다 하는 거는 지금 트레이딩 원칙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000원대 초반에서 중반을 한번 온다고 하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좀 익절을 하시면은 아주 좋을 코인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이번에 주 히든 코인으로 J코인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딱 알파벳을 적을 공간까지 만들어 오셨죠. J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확실히 이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리스크 코인들은 급하게 올라간 만큼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조금 느껴지는 흐름이었는데 여태까지 공들여서 쌓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들 이 차트 안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욕심낼 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지금 바로 들어가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1,000원대 초반에서 기회가 왔을 때 이때 천천히 들어가면서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지금 섣부르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향후 대응 타이밍들 정확하게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24시간 동안 대응 전략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100% 전문가님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